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코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처를 맡고 있는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피그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장마철이에요. 아. 기분이 너무 꿉꿉한데 그렇죠. 좀 우리 기분을 상쾌하게 바꿀 뭐 그럴 방법이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네. 습할 때는 말이죠. 자기 혼자 체면을 겁니다. 최면. 네, 나는 물고기다. 아, 뭐야. 나는 광어다. 광어다. 누워서 뻐끔거리면서 말이죠. 이게 나의 환경이다. 그렇죠. 이것이 안 슬프면 죽을 뻔했다. 어. 그렇게 체면을 거는 거죠.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뭐 지금 환경에 딱히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 속에 적응하겠다. 그렇죠. 오늘 광어가 아주 제철인데요. 그렇죠. 해드실래요? 우리 네. 지선님은 저는 예. 보송보송하게 네. 샤워를 딱 하고 샤워 나와서 싹 하고. 얼굴에 마스크팩 딱 하고 마스크팩. 만화책 딱 보면 오. 그게 천국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배고플 때 라면 하나 딱 야, 끓여 먹고. 좋다, 좋다. 아무튼 뭐 저마다 이 장마철 꿉꿉한 기분을 이기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상큼한 주제로, 상쾌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또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디지털 자산 그 두 번째 시간,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야. 예. 뭐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NFT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아지면서 뭔가 뭐 딱 이렇게 되면서 호모 디지코스로 진화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배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다 같이 로그인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지난 시간에 저희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분 모셨습니다. 1세대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교육가이신 이장우 업루트 컴퍼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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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신문이나 뭐 뉴스 보면은 블록체인 얘기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미래 세대를 주도를 할 기술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뭐 인공지능도 있고, 네. 빅데이터도 있고. 음. 근데 유독 블록체인이 되게 빠르게 관심을 받았다가 또 실망도 가졌다고 그런 게 되게 변동심해요. 예, 블록체인이 유독 또 관심을 빠르게 받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 바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나온 첫 번째 킬러 앱,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코인이라는 잖아요. 비트코인. 딱 오지 않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예,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블록체인은 우리가 신뢰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누가 줬나요? 은행. 은행을 믿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포인트를 써요. 네. 뭐 OK 캐시백 같은 포인트를 쓰는데 10만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10만 포인트를 내가 쓸 수 있다라는 믿음 어디서 나오는 또 거죠? 포인트 회사가 포인트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충분히 믿을만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커피숍의 포인트가 우리가 일반 동네 구멍가게 커피숍 포인트가 뭐 100만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좀 긴가민가 가지고 그렇지, 내가 쓸 그렇죠. 수 있을까? 그렇지. 예. 가서 그거 쓰면은 그냥 웬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 사람이야. 웬 바가지 자주 줬는데 좀 비싸고. 뭐가 나면 그거 줬어요. 자주 색깔 다라이 같은 것도 줬는데 김장 담글 때. 아우. 네. 전문용어 레전드. 나오네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그것을 주는 기관, 그 주체가 신뢰를 주는 건데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기관, 특정 주체가 신뢰를 주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주체가 그 P2P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한테 그대로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 기술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 네. 역시나 오늘도 두 리서처 분들께서 엄청난 조사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먼저 네. 제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조사한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이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입니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P2P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개인 네. 대 개인.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블록에는 해당 블록이 발견되기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전파되었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P2P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전자에게 똑같이 전송되므로 거래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전자화폐로 거래할 때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기록을 보여주며 서로 비교의 위조를 막습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요, 공공 거래 장부 또는 분산 거래 장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 네. 우리 지선 요원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어머님들 그 개모임 같은 거 하시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이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개주가 이 돈 먹고 날랐다는 이야기를 안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빼박 못하네. 그렇죠. 진짜. 못 도망가잖아요. 너무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을 설명을 할 때 네. 개념이 뭐 어렵잖아요. 네. 분산 데이터부터 해서 P2P 나오고 보안 나오고 그래서 개모임 예를 자주 들어요. 오. 네, 너무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야. 우리가 개모임을 들 때 꼭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들려요. 그런 개주. 말. 개주들이 개주. 튀어요. 개주. 총무, 그죠? 거기만 사고만 안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돈을 들고 나르는 일은 크게 없지만 장부를 조작하죠. 안 쓴 걸 썼다 그러고 야. 네, 들어온 걸 안 들어왔다 그러고 그래서 개모임을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허. 기존에는 장부를 개주가 혼자서 다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게 편하니까.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딱 도입을 하면 네. 장부를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공유하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지출할 때마다 다 이제 다 거기 기록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잠깐 내가 그 돈을 어디다 빌려줬었거든. 그래서 그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줄게라고 거짓말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다. 요것만 아셔도 블록체인의 절반은 이해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요? 개념적인 원리예요. 예. 네. 근데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불편하죠. 모든 사람들 장부 기록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총무가 혼자서 다 하던 거를. 예. 오늘 그 얘기들을 뒤에서 한번 쫙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혹시 또 없으세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면 은행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은행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게. 사실 큰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당장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아마 저희 살아생전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나 개개인들이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로만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고 한다면 그때는 은행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은행이 없어도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는 블록체인이 그렇죠.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우리가 피앗머니라고 하는 법정화폐를 활용한 어떤 거래도 필요할 거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아마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 이게 우리가 가상 공간, 이런 공간에서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활용한 거래,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들이 NFT 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들이 굉장히 다 많아지겠죠. 그렇군요.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기존 거래랑 블록체인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 아무튼 정보의 그 공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네, 네. 그죠?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렇죠.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존 거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하나의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개모임 원리가도 비슷한데 네. 저한테 보석 상자가 있어요. 예. 보석 상자. 네. 보석 상자를 이 개방된 공간에 놔두려고 하는데 네네. 좀 불안하잖아요. 아, 누가 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요. 네, 뺏기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걸 보관하는 방법은 이 보석 상자를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띄게 해서 잘 숨길 것인가. 또는 보석 상자를 금고에 넣어놓고 아하. 네. 어떻게 하면 아무도 그 금고의 비밀키를 모르게. 모르게 네네. 보안 장비를 강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접근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보석 상자를 지키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석에 이름을 새겨놓고 네. 확실하게 너의 것이야 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아, 보석에. 보석 건들면 안 되잖아요. 보석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보석이 누구한테 갈 때마다 그 보석에다 기록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예. 네네.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꽁꽁 숨기거나 어떻게 하면은 철통 보안을 해서 이거를 비밀번호를 못 풀게 하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이 보석 상자를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가져가요. 아예. 네, 그리고 보석 상자를 가운데 딱 놔둬놓고 이 보석 상자는 내 거야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표를 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됐는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예. 비트코인 이거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열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저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저희는 아무도 모르나요? 그게 하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죠. 하려고 시도만 하면 얼마든지. 네, 우리가 맞아요. 하려고 안 하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석 상자를 이제 보면 네. 시장에 다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블록체인 사실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네네. 계속 그런 거래가 거듭될수록 모두가 블록체인을 거래하게 되면 네. 컴퓨터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게 어마어마해질 저도 이거 텐데. 궁금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용량도 적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네. 데이터 계속 지금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한 명이 이걸 노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기록해주거나 검증해주는 역할의 사람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가 되려면 기존의 데이터를 한 300기가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300기가요? 점점 늘어나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이 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된 회사, 전문화된 기관 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개인도 사실은 300기가 정도 받고 이런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노드로서. 나중에 그렇구나. 1테라 막 이러게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럼 진짜 언젠가. 그렇게 되겠네. 좋습니다. 아무튼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필근님께서 조사를 또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조사해 본 것을 오늘도 제가 읊조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블록체인 기반 주요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가상화폐가 있겠죠. 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2008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가상통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있죠. 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까지도 기록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온라인 투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위변조와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공급망 관리 및 커머스입니다. 기업들이 말이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상품이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과 화폐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요, 금융 영역을 넘어서 보안, 미디어, 컨슈머, 헬스케어 등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이 가능하고 또 블록체인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만 우리가 떠올렸다가 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까? 근데 되게 자료 조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요도 순위대로 쫙 나열해 주셨어요. 아, 역시.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리서치. 네. 직접 밤을 셉니다, 항상. 아이, 그럼 예. 네, 근데 이제 계속 내려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만능주의. 막 얘기만 들어보면 블록체인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네, 블록체인 기반에 믿음이 블록체인, 가고 네. 신뢰가 가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사실 비효율적인 기술이에요. 네? 갑자기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갑자기? 네. 왜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우리가 막 중간에 있는 단계들 다 제거해 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 다 철통할 것 같고. 예. 네. 중개자를 제거를 해주는 대신 그런 중개자가 제공해주는 편리함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위변조를 막아주는 대신 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이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은 게 기존에는 서버가 한 곳에서 보관되어서 관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수천 군데 나눠서 보관을 하잖아요. 네. 나눠서 모든 사람 다 기록을 하잖아요. 당연히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비효율이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사업 제목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여기에 왜 블록체인을 굳이 활용하지? 제가 아까 말했던 요소들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또 인지를 하고 봐야 된다.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비효율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블록체인을 뭔가요? 써야 되는 중개자들.
중개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 근데 왜 많냐면 기존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개 단위가 너무 많은 곳들.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가 너무 중요한 곳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서로가 주는 데이터를 잘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주면 약간 중간에 조작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상대방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딱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상대방을 봤는데 충분히 믿을만해. 그러면 굳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네.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엄청 뭔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을 예. 보고 하면 믿을 수 있는데 비대면이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이런 것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로 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또 디지털 공간에 많이 우리가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메타버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나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지불 결제 수단이나 네. 그에 나오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 그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그 확산이 될 영역으로 좀 보고 근데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네. 예.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되는 것들과 개인 간에 또 활용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막 들어보셨어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들 조사하시면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받긴 네. 많은데 개인이랑 공공기관이랑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거 개인과 공공기관의 차이보다는 블록체인 형태인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현했다.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현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과 인트라넷 구분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뭐, 맞죠. 인트라넷은 트렌드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군대에 가면 군대 내에서만 인트라넷 막 쓰잖아요. 저 공익 기억하죠. 아, 네. 특정 기관 내에서만 네. 보안을 위해서 네. 특히 군대 이런, 네. 이런 것들요. 외부에서 인터넷만 접속하면 안 되니까 인트라넷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겁니다. 아까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네.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검증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누구나 해서 저는 안 해봤네요라고 하셨지만 안 해보신 거고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규약들이 있어요. 그것만 맞추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 보통 공공기관에서 많이 써요. 공공기관 그리고 뭐 그 은행들 그런 데이터를 쓰고 검증하는 역할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이게 딱 지정해준 사람, 폐쇄적으로. 말 그대로 프라이빗.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 기록 같은 거 그렇지. 네.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기록들을 다 확인하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기관들한테만 네. 그런 데이터를 검증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폐쇄적으로. 그래서 어떤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나눌 수 있고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누구나 어떤 선의로 참여하진 않잖아요. 뭐 시간이 많고 컴퓨터 데이터 남아서 비트코인 노드로 참여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오. 어떤? 그래야 참여를 하니까. 예. 좀 주나요? 그게 보상으로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비트코인이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쓰고 검증. 이게 맞는 데이터다.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할 텐데요. 참여한 이 사람들한테 기여한 만큼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발행이 돼서 계속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보석 상자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놔둔다는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 쪽인 맞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원체 이제 투명한 정보다 보니까 이거를 보안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마냥 보안 도구로 또 믿을 수도 없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에 대한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유는 만인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위변조하려면 만인의 어떤 기억속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관하고 있는 모든 그 노드들의 데이터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렵다. 근데 이게 기존의 보안과의 어떤 좀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기존 네. 보안은 어떻게 하면 이 철통같이 비밀번호를 못 풀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보안인데 이건 보안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보안 기술이라고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방법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위변조가 안 돼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잘못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잘못 기록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잘못 기록한 채로 그냥 기록되는 거죠. 오. 지선님이
못생겼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사실 아니죠. 아니에요. 네. 사실이 아닌데 이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는 있어요. 기록을 하면 그 뒤부터는 아무도 위변조를 그럼 못생긴 사람 되는 거예요? 못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다. 이거를 이제 못생겼다 기록을 했는데 살짝 바꿔서 예쁘다라고 바꾸는 건 안 되고, 물론 다음 기록에서 이전에 못생겼던 기록은 잘못됐고 새롭게 이쁘다 이런 기록은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주 그렇게 봐야 얘를 된다. 아주 얘를 정말 정확히 그러게. 잘. 쏙쏙 와닿네요. 그럼요. 네. 아니 아까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서 투표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투표. 네. 아, 네네네. 아니, 실제로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을 이용한 실제 투표 사례가 있는지. 투표는 네. 블록체인이 활용되기에 너무 좋은 하나의 영역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나 선거에 활용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직은 네. 국가 단위 선거에서 블록체인이 유의미하게 활용된 경우는 아직은 크게 없어요. 왜 안 근데 된 거예요? 선거를 하려면 암호화폐 주소 기반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필근이다, 지선이다, 태진이다 이런 게 아직은 인증하는 단계가 좀 이른 거죠. 이 지갑 주소가 내 거라는 어떤 증명, 이 신원, 이것도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군요. 예,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주소 기반으로 투표를 하고, 근데 이걸 이제 국가 단위 선거에는 아직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보면 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기업들 우리가 D앱이라고 표현하죠. 어플리케이션인데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이제 보팅이라고 그래서 투표가 있어요. 각종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토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에. 네. 이런 곳에서는 이 투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국가 단위 선거에서는 아직 활용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으나 네네. 일반 서비스에서 어떤 투표 기능으로는 너무 잘 작동하고 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또 뭐 거래처 관리 같은 거 할 때도 좀 활용하기 쉽겠네요. 그것도 조금 아까 그런 문제인데요. 사용할 수는 있죠.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거래처 관리가 그렇게 신뢰가 문제가 있는 영역이냐, 거래처 관리가 그렇게 중간 단계가 많아서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영역이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굳이라는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맞네요. 그럼 게임은 어때요? 게임에서 NFT 저희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게임은 너무 좋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어. 네, 게임은 왜냐하면 게임은 이미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부터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이 사람들과 거래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쵸. 맞아요. 거래를 하다가 그 제 딸도 이제 게임에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온 거예요. 따님이. 네. 실례지만 나이가 혹시 따님이 이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딸이 있고 네네, 10대 청소년. 4학년 딸이 있는데요. 네네네. 또 막내도 있는데 그 위에 두 명이 게임을 하는데 네. 왜 울어? 게임 아이템을 거래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하. 먼저 줬군요, 이렇게. 먼저 줬는데 아이템을 못 받은 거예요. 화가 난다. 네,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 게임 생태계에서는 네. 그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이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요. 네. 애들이 돈 주고 사고 싶어 하잖아요. 거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게임 아이템은 우리가 뭐 NFT나 어떤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거래 간의 신뢰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게임 영역에서는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금 따님 그 게임 예시에서도 들 수 있듯이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해커들은 아예 전문적으로 파고들 것 같은데요. 해커들이 주로 예. 어느 영역을 좀 파고드냐면 네. 이제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약간 활용하거든요. 네. 암호화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를 해킹한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거래소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업비트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업비트는 국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네네네. 한 580억 원 정도 해킹 당했고 와.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도 있어요. 빗썸,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350억 정도 해킹을 어이구야. 당했어요. 어이구.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해킹은 뭐냐면 이제 보통 비밀번호를 키라고 하는데 네. 관리를 누군가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 당했다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밀 키를 좀 소홀하게 관리를 해서 해커들이 딱 노린 거죠. 보안을 철저히 못했구나. 네네 그런 케이스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양자역학 컴퓨터가 개발되면 블록체인 기술 소용 없어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래요? 네. 양자역학이 그 개발이 되면 네. 그 현재 우리가 비밀번호 시스템들 은행 기반 다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게 다 문제가 아마 되겠군요. 뭐 비트코인 먼저 은행이 먼저 무너질 거고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어떤 가정을 하고 이것에 내성이 있는 암호들에 대한 개발이 꽤 많이 이루어졌고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딱 하나의 저걸 딱 정지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도 만약 나온다면
그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 자체도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해서 더 보안이 튼튼하도록 바꿔지는 것들이 생태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꽤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블록체인이 활용될 거다. 좀 예상을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첫 번째 가장 파괴적인 분야는 그 디지털 자산 영역이에요. 아까 이제 가상화폐로도 잠깐 표현해 줬는데 네네. 네. 현재 은행, 금융, 현재 어떤 주식, 신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영역들이잖아요. 네. 금융, 그다음 주식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환이 될 것 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개자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 음악 시장. 음악. 네. 음악도 보면 그렇지.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어떤 창작자들한테 어떤 수익이 돌아가는 게 낮아요. 이 단계가 많아서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좀 적용이 되면 어떤 저작권을 NFT화를 해서 어떤 수익에 대한 분배, 저작권 인증 이런 단계들이 한 큐에 쫙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어프로치를 해서 개발하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3년, 5년 안에는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좀 저희도 봅니다. 행사 가고 그럴 때 네. 에이전시 한 3개 거쳐서 오면 아유. 아, 맞아. 돈이 불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만큼 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도 받는 만큼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망하더라고요. 실망하죠. 네. 그래서 행사 문의는 DM. DM, 다이렉트로 주세요.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결국 이제 네. 창작자들, 창작자 중에 일원이에요.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도. 그쵸. 그러니까 창작자와 어떤 소비자가 최대한 근거리로 다이렉트 연결되는 환경들이 이제 블록체인 환경들을 적용하면은 많이 구현되겠죠. 네. 아니, 진짜 그 행사 사례처럼 네. 실제로 블록체인과 이 오프라인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 네네. 뭐 조각 투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조각 투자? 네. 조각 그러니까 투자. 뭐 부동산을 조각 투자로 5천 단위로 투자한다. 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것들이고. 그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상에 있는 것들을 어떤 블록체인 활용해서 더 나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실물 자산들 있잖아요. 뭐 건물, 부동산, 뭐 미술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자산을 유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좋아요. 시간 예고까지 또 한번 해주세요. 밀당까지 해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다음 시간 꼭 함께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나에게 블록체인은 네모다. 예. 저는 네. 와이파이다. 와이파이. 뭐지? 와이파이가 저희 맨 처음에 잡힐 때 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는데 저희가 어디 가면 또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든 찾게 되고 나중에는 꼭 필요하게 되고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디 아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표시만 살짝 되면 익숙해지면 어디서든 찾게 될 것 같아요. 아, 적절한 비유예요. 네. 예. 저는 약간 한 기회의 땅 정도로 한번. 기회의 땅. 기회의 땅이요? 기회의 땅. 아, 옛날 말로 노다지. 그렇죠. 기회의 땅으로. 예. 네. 네, 앞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곧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 네,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것 오늘 같아요. 필근님이 네네네. 그 행사는 DM으로 할 때 네. 눈이 가장 반짝인 거를 봤거든. 가장 저렴하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10만 원 더 싸게 갈게요. 아, 뭐야. 알아보신 뭐야. 분들은 10만 원 빼드릴게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기회의 땅인 것도 맞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만능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호모 디디쿠스가 되는 길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 시간 블록체인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